예, 자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또 잘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긴축 우려가 생겼습니다. 우리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화요일의 남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둘 다 빨간색 넥타이를 맸는데 오늘 시장은 또 기대는 빨갔으면 좋겠지만 네,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의상 입었죠. 축구도 응원하고 축구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다 잘 치렀고 네.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달러화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의 스탠스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환율이 이거 진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까지 요동을 치나 싶은데 뭐 1,450원 갔다가 지금은 1,300원이 뭐 한 달 사이에 깨지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수익이 좋거든요. 팔고 나가고 싶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셀코리아가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환 플레이만 좀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보게 되면 역시 이제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또 다시 또 계속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었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론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11월에만 4조 원 이상 순매수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2,100선까지 가면서 과매도권, PBR로 0.8배까지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었는데요. 지금 환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려오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일단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도 조절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이 속도 조절을 할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기관 내 역할도 아니면 개인이든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나 금리나 기업 실적 다양한 지표들이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 자체가 지금 선진국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 내년 성장률이 1%가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전망치가. 근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경제 성장은 이제 마이너스에 머무는 그런 수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인데 이 속에서 지금 앞서 잠깐 브리핑하셨지만 고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수요단에서의 어떤 인플레가 잡힐 수 있을까 내년에 상반기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미국 FOMC 회의에서 지금 50bp 금리 인상 전망이 좀 우세한데, 거기에 또 어느 정도의 또 코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 보면 무엇보다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2,100선까지 갔을 때는 PBR 0.8배라는 그런 과매도권이라고 했지만 2,400, 500 오게 되면 여기에 다시 또 부담이 오는 이유가 올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구간이 2,500에서 2,700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하고 비중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제한적인 흐름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활발해지거든요. 지수가 사실 올라갈 때는 대형주 위주로 가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매매지만 지금은 약간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거나 기관이 매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개별 종목 단에서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면서도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개별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참 많이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 환율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봤을 때는 환율 1,500원 위협할 때보다야 낮지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피해를 받는 업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증권사들 움직임을 보니까 환율의 레인지가 떨어지다 보면 내년 실적 전망치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움직임들이 특히 전기전자 섹터 위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이 앞서 저희도 계속 수요 불확실 얘기도 네. 했잖아요. 애플과 테슬라 맞아요. 얘기하면서 수요 불확실에 따른 펀더멘탈이 좀 불안하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펀더멘탈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런데 올해와 달리 환율도 지원군이 되지 않는다면 대표적인 전기전자 혹은 자동차와 같은 수출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내년에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굉장히 예. 뭐 중요하신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IT 섹터가 네. 지금 보니까 내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그 이익 전망치가 10조 4천억 그리고 10조 5천억이거든요. 내년 1분기, 2분기가. 근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그 예상치가 그보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때 대비하면 거의 40%가 하향됐어요. 하향 조정, 네. 많이 조정됐네요. 많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40%나 9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보다 훨씬 다운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앞서 뭐 테슬라든 애플이든 이런 감산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그 IT든 뭐 자동차든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 업종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업종도 지금 내년 1분기, 2분기 전망치가 7조 원대, 그러니까 7조 2천억, 7조 원 정도로 지금 수치가 나오는데 올해 뭐 지난 1년 정도 보니까 평균이 14조 원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이미 그 반도체 업종도 다운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반도체 그 업종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컨센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저점은 내년 2분기 정도 보고 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2분기 저점이 올까라는 또 뭐 시청자분이 의견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지금 톤 다운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그 수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낮아지고 나서 잘 나오면 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 분위기가 봐서는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뭐 그동안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와중에서 좋아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주는 불리한 게 맞습니까? 수출주는 당장은 우리가 또 우리나라는 또 수출주 하면 또 초대형주들이잖아요. 시가총이고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되고 예.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환율이 또 지금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아래로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되기에는 내수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왜? 금리를 더 미국보다 강하게 올릴 수 없으니까 라는 얘기가 드는 거고 그리고 수출이 지금은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예. 예, 최근에 나왔던 수출 데이터도 마이너스 14%인가요? 전년 대비 이렇게 나와서 이 마이너스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폭이라도 줄어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내년 1분기 말은 가야 이 마이너스 폭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주들이 소위 말하는 1배 이상을 좀 트라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확정 PBR 1배가 2,500선에서 좀 머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외국인이 또 2,500에서 2,700의 매도 물량이 많은 상태고 네.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깨고 내려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강하기가 어렵고 예. 수출이라는 펀더멘탈은 내년 1분기까지는 가야 되는 그래서 좀 박스가 상단에서 조금 막힌 느낌이기 때문에 예. 당장은 수출주한테는 불리한 게 불리하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봐야겠죠. 수출주 투자는 그럼 좀 시차를 두고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당장 적극적인 진입보다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네, 앞서 저희 지점장님께서도 요즘 개별주들이 강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계절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최근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육계와 동물 의약품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슈가 분명히 나올 때 움직이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저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만큼 확실한 투자니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늘 그렇듯이 또 변동성에 유의해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기도 합니다. 지점장님도 이런 종목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동물의약품 쪽에 관련된 회사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네. 그래서 뭐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왜 이렇게 우리가 뭐 치료가 안 될까 생각했는데 치료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살처분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고.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뭐 안타깝지만 이제 네. 뭐 그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유럽에서도 지금 이 AI가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살처분 가금류가 현재까지 최소 5,054만 마리로 사상 최대의 숫자를 좀 기록하고 있고 유럽도 올해 이미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AI라는 부분이 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동물의약품이나 독감 백신, 뭐 살균제, 사료 이런 개발 제조사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계절적 요인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관련주들은 분명히 뭐 최근 들어서 뭐 에드바이오텍이나 코미팜, 뭐 제일바이오, 뭐 CTC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움직임이 있어주고 있는데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계절적 요인이 좀 크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고 투자하기에는 약간은 그렇죠. 변동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크기 때문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점장님께서 심지어 탐방도 갔다 오시고 실제로 그냥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이 기업을 직접 공부를 해보셨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테마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이런 종목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회사가 있을까요? 예전에 보면 뭐 CTC 바이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뭐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곡물에 대한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면 이제 사료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뭐 가축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농가에서 부담이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가 사료를 이렇게 하게 했을 때 이제 그런 뭐 소나 돼지나 뭐 이런 뭐 닭이든 이렇게 소화를 더 촉진시켜서 그러니까 소화 흡수율을 높여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원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료값을 그러니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뭐 CTC 바이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CTC 바이오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백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 동물의약품 쪽도 있지만 뭐 인체의약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물의약품 하는 회사들이 이제 인체 쪽으로 또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다변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하게 뭐 예방 백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그것도 R&D 비용이긴 한데 네. 그 인체가 사람에 대한 개발하는 것보다는 비용은 좀 적게 들면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조금 더 중기적인 정책 테마라고 할까 아니면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네. 거냐면 리오프닝이에요. 예. 사실 올해 내내 사실 리오프닝은 리오프닝은 무조건 된다, 아니다, 된다, 아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지자체 중심으로는 노마스크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전반적인 하락세였지만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플러스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더불어서 중국이 또 백지 시위 이후에 네. 발빠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지 리오프닝에 대한 시각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연된 리오프닝이 이제 뭐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계속 리오프닝 얘기 나왔지만 그렇죠. 뭐 계속 공세가 됐었고 근데 뭐 백지 시위 하면서 약간 이제 완화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에 그런 뭐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서 뭐 일본, 동남아, 뭐 미국, 유럽 이런 식으로 이제 다변화를 했거든요. 수요 매출처를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최근에 들어서 주가 흐름을 보면 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이런 카지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황하고는 약간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경기의 그런 민감도나 그런 부분은.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뭐 GKL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도 그렇고요.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쓰는 뭐 드라백,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환전하는 돈이라고 그 칩으로 네. 바꾸는 돈이 뭐 우리 뭐 강원랜드 가서 물론 우리나라 많이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뭐 놀러 가서 뭐 하루에 100만 원, 10만 원 정도 쓰고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중국인들은 보통 단위가 억 단위 규모가 뭐.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지인분이 이제 네. 카지노 실제 딜러신데 아. 그 자리에서 이제 1억을 잃었는데 또 호텔 방으로 가서 1억을 현금으로 또 갖고 와서 1억을요? 이게 또 이렇게 들고 온 거죠. 맞습니다. 칩으로 아. 교환해서 할 정도로 단위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이런 부자들.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막혀있던 봉쇄 부분들이 이제 풀리게 된다면 카지노 쪽은 분명히 뭐 수혜가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카지노.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치킨 쭉 나오는데 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수혜가 되고 특히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호텔 복합 리조트, 뭐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은 사실은 뭐 CNC 인터내셔널, 뭐 그리고 클리오 이런 회사들 지금 최근에 뭐 아무래도 클리오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지만 네. 상당히 어제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유가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한다면 뭐 피부 미용부터 시작해서 화장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에 눌려왔었기 때문에 또 중국 이외에 이미 뭐 타 지역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했고 다시 중국에서 붙어준다면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루트로닉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뭐 예전에 의료관광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중국에서 정말 많은 한국에 와서 의료관광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뭐 JYP나 뭐 SM 이러한 그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프라인 공연을. 예. 이제 과거에 이제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면서 답답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는 공연장에서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엔터주 이런 섹터들은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권이고 갇혀 있지만 예. 개별 종목들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뭐 지금은 이렇게 큰 숲보다는 그 숲 안에 좋은 나무들을 좀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요 카지노, 주식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묵자면 저희가 수급 특징주도 7시에 전해드리고 있고 그 시간대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수급이 몰리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리오프닝. 네, 오프닝. 예,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회사. 그래서 카지노 얘기 계속 나오다가 저희 화장품 주식들이 중국 안 되면서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주식 같이 올라가고 대표적으로 뭐 이런 섹터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제도 뭐 제아이 고수도 있는데 르트로닉 맞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르트로닉은 이제 중국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오프닝 수출 뭐 선진국의 어떤 그 뭐랄까 소비와 관련된 종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물론 중국이 오픈하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화장품, 물론 화장품도 이제는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있는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에 오케이인데 동남아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카지노, 화장품, 뭐 미용, 의료기기, 엔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또 리오프닝 하면은 면세점이나 여행이나 뭐 항공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게 그 안에서의 소비는 좋은데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에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갖고 이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 그 최근에 어제 보니까 제주항공이 많이 올랐어요. 예. 어제 한 10% 정도 올랐나. 어제 굉장히 급등을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결국에는 뭐 이렇게 저가 항공사들에 LCC 들. 대한 부분들이 이제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뭐 보면 지금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동남아로 많이 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로 지금 뭐 여행들을 이제 많이 가시는 이제 준비하고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가항공사에 대한 뭐 제가 제주항공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에 좀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가 항공이요? 네. 면세님도 그동안에 매출이 워낙 떨어져 있었어 갖고 조금만 매출이 나와도 레버리지가 확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구조 조정도 좀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을 좀 다운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예전처럼 막 늘어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한번 가령 호텔 신라 같은 종목입니까? 그렇겠죠. 근데 최근 좀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종목별로 재미있는 게 저희가 섹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카지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GK의 파라다이스 보다 못 가는 게 롯데 관광개발이에요. 롯데 관광개발. 근데 카지노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그 주 고객을 상대로 하는 특징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파라다이스는 일본, GKL도 뭐 일본이라고 한다면 롯데 관광개발은 중국 네, 제주도에 중국 손님들 받으려고 뭐 제주도에 있는 그 저기 드림타워 하얏트. 리조트. 예, 네. 거기는 그냥 중국 호텔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그냥 중국말로 안내가 나옵니다. 중국 호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의 상승 탄력은 더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딘 종목군들의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도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제외하고 보는 게 맞는지. 롯데관광개발은 뭐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덜 오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숫자가 안 나와서 실적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예. 자산 가치만 놓고 보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외에 일본에 지금 전세기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VIP 관광객들도 이제 꽤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쪽.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왔는데 이 기본적으로 고정비를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뭐 회사들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도 분명히 뭐 롯데관광개발 카지노도 있지만 여행 쪽도 있고요. 또 그리고 호텔 리조트 사업도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면세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카지노만 하고 있는 GKL이나 파라다이스하고는 약간 다르게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화장품 주식들에 소위 좀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화장품 주식 올라야 된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 하락을 했죠.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식이라고 해서 언급된 지는 한참 됐는데 그때도 했던 얘기가 막상 열리면 늦으니까 미리미리 투자자라고 해서 그래서 화장품 주식들도 저희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리오프닝 주식이 생각보다 늦게 가서 이제야 조금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꼽아볼까요? 네. 저희 어제 루트로닉을 재알고수에서 하면서도 높은 점수를 네, 주셨던 맞아요. 바 있고 네. 이제 화장품주가 나오다 보니까 의료기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예. 많으세요. 리오프닝 주식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의 비중이 높은 노출이 돼 있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 면에서 유리할까 하나씩 좀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지금 고생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화장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섹터 안에서 이제 정말 뭐 똑같이 화장품주라고 하면 차별화 흐름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이나 클리오를 저는 좀 좋게 봅니다. 두 개가 뭐 중소형주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 두 개 회사는 약간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지금 LG나 아모레가 약간은 중국에서 좀 발을 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전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CNC 인터내셔널이나 이 클리오를 두 개를 보게 되면 약간 탈중국에서 그리고 글로벌 향으로.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미국, 유럽, 뭐 아니면 일본,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뭐 움직임도 더 훨씬 더 활발하고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들 레포트를 보니까 뭐 클리오 같은 경우는 교보증권에서 지금 24,000원 목표 주가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도 역시 화장품을 단순하게 어떤 그런 뭐 OEM이 아니라 ODM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가 제안을 해서 그쪽에 이제 글로벌 화장품사에 제안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런 브랜드들에서.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를 좀 이렇게 중국도 분명히 열려서 수혜도 되지만 글로벌 향으로 갈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보시면 똘똘한 회사로 중소형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주력 제품은 뭐예요? 우리가 알만한 제품 있습니까? 뭐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요? 여성 유명한 여성 미국의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다 이렇게 빨갛게 볼터치를 해서 네. 그래서 네. 포인트를 주는 그 화장품 있어요. 가수인데 셀레나 고메즈인가요? 제가 이제 갑자기 네. 지금 그 화장품 사실은 그 화장품을 나왔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근데 그 화장품이 미국에서 좀 많이 팔리고 흥행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포인트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 주식 투자 아이디어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하는 동안 밖에 눈이 많이 내리나 봐요. 네. 지점장님 다시 강남까지 가셔야 되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늘 유익한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자, 투데이 분석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